사람은요, 정말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뭐 하고 미루고, 나이가 들면 이제 와서 뭐 하나 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요,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할 수 없을 때 후회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끼면서, 참으면서, 버티면서 살아왔죠.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건 쓴 돈이 아니라 쓰지 못한 돈입니다. 잠깐만 조용히 들어주세요. 당신이 아끼고 미뤄온 경험들이 지금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 진심을 건 위로, 관계에 투자한 시간, 이걸 절약하느라 포기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과는 냉정합니다. 통장에 남은 작은 잔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 한 번 놓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이제는 다른 계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7가지. 이걸 아끼면 마음이 메말라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삶이 작아지는 지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뒤늦은 후회를 막아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방향이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누군가는 더 지혜롭게 늙고 누군가는 후회로 남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단 한 번 마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사람과 그냥 흘려보낸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앞에 서 있습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말 한 줄에서 당신의 남은 시간을 다르게 바라볼 것인가? 이 이야기는 흘려듣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듣고 나면 당신의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가 당신 인생의 다음 장입니다. 가을날 저녁 한 노인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가득한 책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 그런데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물건은 많은데 기억은 적다는 것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그동안 나는 무엇을 채웠고 무엇을 놓쳤을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모읍니다. 돈을, 물건을, 명예를. 저축 통장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안심합니다. 집 안 가득 쌓인 물건들을 보며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모으지 못합니다. 시간을, 관계를, 마음을.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모은 것들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통장의 숫자는 늘었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졌다는 것을. 물건은 많아졌지만 삶은 더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절약은 미덕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껴 쓰고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지만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 아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배움 마르지 않는 샘. 늦은 것은 없다. 어느 작은 동네에 70평생 농사만 지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호미를 쥐고 발에는 흙을 묻히며 살아온 세월.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가락이 건반을 더듬는 소리.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음악이 되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창밖 일하다가도 손자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배워볼까?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손가락도 뻣뻣한데, 악보도 잘 안 보이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그 돈이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건반 앞에 앉았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손가락은 뻣뻣하고 악보는 눈에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음소리를 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1시간씩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기 전 또는 저녁 식사 후 손자가 연습할 때 함께. 어떤 날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답답했고 어떤 날은 같은 곡을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박자도 틀리고 음도 놓쳤습니다. 하지만 손자와 함께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더구나. 새로운 걸 배우니까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아침에 눈 뜰 때 오늘은 무슨 곡을 연습할까 생각하면 설레더라고.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결국 경험으로 채워집니다. 돈은 언젠가 쓰이고 사라지지만 경험은 우리 안에 남아 또 다른 빛을 냅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후회되는 게 있어. 젊었을 때 더 많이 보고 느낄걸. 돈을 모으느라 세상을 보지 못했어. 그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해외 연수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 돈이면 전세금에 보태지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그때 갔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새로운 세계를 봤을 거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생각의 폭이 넓어졌을 거야. 전세금은 결국 다 사라졌지만 경험은 지금까지 내 안에 남았을 텐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경험은 사치이고 저축은 실속이라고.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반대입니다. 경험이야말로 진짜 재산이고 쓰지 않은 돈은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과 경험은 우리를 키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삶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누군가의 인생을 엿볼 수 있고 여행 한 번을 가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나에게 남겨주는 유산입니다. 물질은 낡고 사라지지만 내 안에 쌓인 것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삶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좋은 신발과 침대. 우리는 하루의 절반을 서서 살아갑니다. 걸어다니고 일하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죠. 그 모든 시간 동안 몸의 중심은 발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몸을 눕히며 쉼을 찾습니다. 잠을 자고 생각을 내려놓고 다음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러니 신발과 침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일을 버텨낼 힘을 만들어주는 기초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발이 아프면 걸음이 무겁고 몸도 무겁고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쉬고 마음이 쉬어야 생각이 단정해지고 생각이 단정해져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사소해 보이겠지만 몸의 편안함은 관계의 편안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외롭고
괜히 누군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좋은 신발과 좋은 침대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낼 체력과 마음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오늘을 버티는 힘, 내일을 살아갈 여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는 온도. 그 모든 시작점은 몸이 편안한가 그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평생 우리를 지탱합니다. 매일 걷고, 서고, 일하고, 쉬면서 묵묵히 버텨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눕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튼튼하니까 금방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젊을 때 무리한 것들이 나이 들어 하나씩 되돌아온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것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좋은 침대, 편안한 신발,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한 몸에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잠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고 지친 정신이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불편하면 삶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면의 질은 삶의 질입니다. 매일 밤 제대로 쉬지 못하면 매일이 피곤하고 모든 일이 버겁습니다. 발의 통증은 단순히 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반경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의지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의지로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건강. 건강은 참 이상합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고 없을 때는 절박합니다. 마치 공기처럼, 빛처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한 지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생 건강검진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튼튼해라고 믿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고 큰 병을 앓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야 알았습니다. 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속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던 병이 이제는 긴 싸움이 필요한 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아까워서 안 받았어. 그 돈이면 손자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외식도 한 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제일 비싼 선택이었네. 지금 쓰는 병원비, 잃어버린 시간, 가족들이 겪는 고통. 그때 검진 한 번 받았더라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후회였습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지출이 아니라 저축입니다. 미래의 고통을 막는 투자입니다. 정기검진,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이 모든 것이 내일의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하다고. 하지만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아파서 오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솔직해집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회복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상한 몸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빚을 갚듯 조금씩 갚아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이자가 붙어 돌아옵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갈 수 있고 손자, 손녀와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간. 가장 귀한 재산.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입니다. 설거지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이 시간들이 모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주에 몇 시간, 한 달에 며칠, 1년이면 몇 주가 이런 일들에 소비됩니다.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가까운 곳의 주차장. 처음에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설거지하면 되는데 왜 기계를 사? 걸어가면 되는데 왜 돈 주고 주차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책 한 권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쉴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에게 남은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삶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하고 움직이고 일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의 대부분 정작 중요한 것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자연을 느끼는 순간. 이런 것들은 하지 못했어. 우리는 바쁜 것과 의미 있는 것을 혼동합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하면 뿌듯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설거지 시간을 줄여서 손자와 놀아주는 시간을 늘리고, 청소 시간을 줄여서 책 읽는 시간을 늘리고, 이동 시간을 줄여서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것. 시간을 아껴주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은 결국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시간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니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관계, 밥상의 온기. 함께 먹는다는 것. 밥상만큼 사람의 마음을 여는 자리가 없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봅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아. 다들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만 해. 전화로는 안부만 묻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게 전부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만 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마주 앉으면 다릅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즘 힘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외로워. 이런 이야기들은 밥상 앞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배우는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오늘 보는 이 사람을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더 아껴서는 안 됩니다. 친구와의 식사, 가족과의 외식,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의 차 한 잔. 여기에 돈을 아끼면 관계가 말라갑니다. 좋은 식당에서의 식사,
정성스러운 선물, 함께하는 여행. 이것들이 사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정성에는 때로 돈이 필요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뭐 하며 외식을 거절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에도 세월이 흐르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남편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좋은 식당에 한번 데려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 돈이 무슨 소용인가? 통장에는 돈이 많이 남았지만 그 돈으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 한 끼를 아끼다가 사람을 잃는다면 그것만큼 큰 손해가 어디 있을까요? 관계는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마르면 나무도 말라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6번째 이야기. 부모님 기회의 창.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 너나 잘 챙겨.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편하다고,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옷을 사드리려 하면 입을 옷이 많아 하십니다. 하지만 옷장을 열어보면 해진 옷들 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려 하면 돈 아껴라 하십니다. 하지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친구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돈 아낀다고 바쁘다고 미뤘는데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그는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여행이라도 모시고 갈까 생각했지만 늘 미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나중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지출이 아닙니다.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 편안한 안마의자, 함께하는 여행.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허리는 굽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이제 쉬세요 했지만 어머니는 일하는 게 편해하시며 계속 장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안마의자를 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돈 아껴라 하셨지만 아들은 그냥 거실에 두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더니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참 좋구나. 저녁에 앉으면 피로가 풀려.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쓰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못 드린 것이 아쉽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십시오.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7번째 이야기. 나 자신 마음의 회복. 작은 사치의 의미.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삽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의무를 위해.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은 뒤로 밀립니다. 한 송이 꽃, 한 잔의 좋은 차, 조용한 카페에서의 한 시간. 이런 것들이 사치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가족 것부터 사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가족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독립한 후에야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카페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차를 마시며 앉아 있습니다. 그 한 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음도 숨을 쉬어야 한다. 마음이 지치면 모든 것이 무거워집니다. 사람도 일도 삶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곳을 거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아깝고 미안했어. 그 돈으로 가족에게 뭐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는 걸. 빈 항아리에서는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아낄 수 없습니다. 내가 비어 있으면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입니다. 좋은 음식 한 끼,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작은 여행 하나. 이것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지출은 결국 모두를 위한 투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삶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통장 잔고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삶의 잔고는 우리가 겪은 것들, 나눈 것들, 사랑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어느 재벌 회장의 임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 그가 찾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나요? 하지만 가족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돈만 벌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진짜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어느 작은 마을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큰 집도 비싼 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울었습니다. 저분은 참 잘 사셨어. 늘 웃으시고 남을 도우시고 마음이 따뜻하셨지. 그의 장례식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 그와 함께 웃은 사람들, 그에게 위로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돈은 없었지만 진짜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물건도 명예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것은 우리 삶의 의미로 남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배움에, 건강에, 관계에, 부모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곳에 쓴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아껴야 할 때와 써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저녁 해가 집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저물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전화기를 내려놓고 마주보며 진짜 대화를 나누십시오. 내일 늘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십시오. 아니, 직접 찾아뵙십시오. 손을 잡아드리고 마주 앉아 차라도 한 잔 나누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사십시오. 좋아하는 책이든 좋은 차 한 잔이든 마음이 가는 것이면 됩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아껴서는 안 될 것들을 위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 나눈 순간들, 느낀 감정들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삶이 목적입니다. 수단을 위해 목적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마음 나누겠습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